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금지, 그 다음에 66조 연소자 증명서, 그리고 그 다음에 69조 근로시간까지 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성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는데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봉수 농사입니다. 연소자 근로자 주로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저 연령, 근로를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입니다. 15세 이상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이게 65조. 65조. 예, 69조? 65조 사용금지. 아, 예, 65조. 예. 65조, 예, 사용 금지. 예, 그래서 이 근로자를, 최저 연령이 바로 15세입니다. 그래서 연소 근로자는 그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9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이제 의무교육 기간이고,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3년도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무상교육이고, 의무교육은 포함되어 있지만, 아니지만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즉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도덕상 또 예를 들어서 술을 파는 데라든지 아니면 또 유해 위험한 이런 곳에서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 사용자의 채권자의 동의서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또 그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증명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는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채권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지 체결할 수가 있고, 또 체결하더라도 이 근로계약이 좀 불이익하다, 너무 근로자, 그러니까 그 연소자를 뭐 압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바로 그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계약은 제3자가 해지할 수 없지만은 이 연소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권자가 해지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이제 친권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연소자한테 바로 임금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 부분에서도 그 연소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그리고 일주 최대 35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할 수 있는 게 하루 연장 근로 1시간 해서 최대 8시간 근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주일은 총 5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어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금지, 그러니까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이들을 위한 법인데, 우리가 이제 그 편의점에 갔을 때도 뭐 술을 18세 미만으로 파겠다면 법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좀 그러한 그 기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연소 근로자, 특히 또 임산부, 임신 중이나 사는 1년이 경과지는 여성, 이런 어떤 여성분들과 이렇게 연소자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에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상 또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정신적으로 이제 좀 바르지 못한 이런 데에서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유해성 있는 거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하거나 뭐 이상한 그런 동영상 활동이나 이런 것도 참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시행령 살펴보시면 자세한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어떤 본능에 충실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성숙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 해지권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이제 그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체결하고 임금을 청구하는데 바로 연소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어떤 동의서가 있어야지 되고 또 부모가 이 근로계약이 굉장히 근로자한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돼 있다 하면은 그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청구나 이런 부분은 그 친권자가 이거를 이렇게 그 권리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은 바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노동법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그 어떤 특별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업종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근로계약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조건 그리고 또 근로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또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하고 또 친권자한테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65, 66, 69조 이렇게 어겼을 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은 어떤 거고 혹시 기억에 날 만한 혹시 사건이 있으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직접적인 사건은 없었지만은 이 처벌 조항은 굉장히 좀 강력한 처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연소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좀 그러니까 보통 알바생이라고 하는데 이 알바생이 보통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들하고 또 해당이 되는 게 또 실습생이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18세가 되진 않는데 이런 실습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럴 때는 산재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실습생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습생의 4대 보험을 들어가야 될지 또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제공하는 이제 그 학교하고 그 기업체 서로 이제 계약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의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일한 만큼 그 과목을 이수한다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그 일하는 내용에 한 50%는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노동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할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라고 봐야 되고 또 4대 보험 들어가야 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법에 대해서 오늘 논의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